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6주차 소음 진동 방지공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의 영향과 대체 동아기술에서 나온 책을 쓰고 있고요. 자, 6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갖고 있는 교재 30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30쪽은요, 지난주 5주차 대면 수업 때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제 취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30쪽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이 1-3 소음 방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PPT로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소음 대책에는요, 방음 대책과 규범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음 대책하고요, 방음 대책과 규범적 관리라고 있거든요. 자, 방음 대책은 무엇이고 또 규범적 관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방음 대책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소리를 막는 대책이다.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친다면 하드웨어 쪽에 몸체, 그죠? 가 됩니다. 그죠? 몸체 혹은 본체가 되죠. 그죠? 본체가 되어지는 하드웨어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규범적 관리는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 하면 프로그램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접근하시고요. 자, 그러면 방음 대책이 하드웨어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이 얘기는 직접적인 대책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하드웨어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 직접. 그러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간접이 되겠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그죠? 자체에 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대책은요,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법적인 또 거리 감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지 시설에 있어서는 허벅, 차음, 그렇죠? 뒤쪽에도 나오겠지만요, 또 반사, 굴절, 회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시설들이 있습니다. 방음벽과 녹지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소음 기계 공법, 또 거리 감쇄라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그렇죠. 방음 대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범적 관리를 얘기하는데요. 방음 대책이 본체이면서 직접적인 대책이라면 기본적 관리는 소프트웨어적이면서 간접적인 대책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법으로 사실 이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소음을 하도록 이제 조절 취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 양을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을 이제 기존보다 강화시켜서 다시 말해 기준치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더 강화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간접이라면 직접 지도 점검도 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31쪽에 나오는 그죠? 소음 대책은 두 가지, 방음 대책과 기본적 관리가 있다. 방음 대책은 하드웨어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다. 규범적 관리는 소프트웨어적이면서 간접적인 규제 방법이다. 소음 대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30쪽에 나와 있고요. 다음은 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1학기 때 소음진도 방역화 안에서 개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음원에 대한 대책은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것이 소음원입니다. 이것이 전파경로입니다. 이것이 소음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음원에 대한 대책, 전파경로에 대한 대책, 또 소음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소음원과 작업자와의 거리, 그죠? 물론 이제 소음점이 작업자가 되어야 될 텐데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거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어집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음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음원의 소음원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소음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면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리는 반드시 납니다. 다만 그 수치가 낮을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숨만 쉬어도 10dB 정도 나온다고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있어서 음원을 제거한다. 이것은 이론은 맞지만 실질적인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외시키고요. 그래도 좀 더 이제 근원적인 불가능을 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계 간의 급유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기름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또 진동이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기기를 잘 이제 작동하게 하려면 그죠? 그리고 그리스 맞습니다. 현장에서 뭐 그리스 쳐라 그리 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윤활유를 이제 적절하게 주입하면은 기계 소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균형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모든 기계들이 처음에는 평이 맞춥니다. 그죠? 딱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음과 진동을 인해서 느슨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평이 된 것이 오른쪽으로 기울든지 왼쪽으로 기울든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일주일만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부품 교환이다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대책 중에서 그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부품들은 소모품이고 교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부품을 교환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발생의 근본 원인을 감소시켜서 소음을 저감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음원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재료를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공구 사용 시 단단한 재질보다는 탄력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딱딱한 것은 근본적으로 흡수도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반사시킵니다. 그러면 반사는 흡수되는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것보다 탄력성이 있는, 엠보싱이 있는, 흡음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또 선택하는 것이 소음, 음원의 대책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음원에 대한 대책이라면 이제 소음점까지 가는 거리 있는 전파 경로에 대한 대책을 살펴봅니다. 자, 차단백 설치인데요.
이 차단벽 설치도 이제 소음원에 하느냐, 소음점에 하느냐, 이거에 따라 또 중간에 하느냐,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자, 한 읽어봅니다. 차단벽 설치.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거나 차단벽 또는 막을 설치해서 소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차단한다. 자, 이것은 소음이 있다면요, 바로 첫 번째 되어집니다. 그죠? 주변에, 그죠? 울타리를 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 그죠? 전폐 경로, 그죠? 가장 단거리 경로에서 소음을 가장 가까이 차단벽을 설치한다. 그리고 허범 처리가 있습니다. 소음이 반사되는 천장이나 벽면에 허범제를 사용한다. 앞서서 반사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물론 뒤쪽에도 나올 것입니다만, 반사라는 것은 흡수하면 조금이라도 감소됩니다. 근데 반사는 흡수 안 되니까 그대로 벽을 치고 탄력을 받아서 더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허범 처리에 있어서는요, 이런 반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딪히는 벽면에 허범제를 사용해서 소음을 줄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음원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이 되어집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두 가지 더 나오겠죠. 자, 세 번째는요, 소음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1, 2, 3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소음점에 대한 대책은 방음함 설치한다. 이 얘기는요, 소음이 심한 기계 주변에 방음함을 설치해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이제 소음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울타리, 막을 치는 것도 되지만요, 소음점의 대책은 뭡니까? 여기 방음함 앞쪽에, 그죠? 이제 홈을 판다든가, 요 오는 과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그죠? 이쪽으로, 그죠? 홈을 판다든가.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들러서 오는, 그죠? 요런 함이 바로, 그리고 이제 그 수험장 앞에 방음함이라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방음함을 설치해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작업자의 거리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되어집니다. 음원과 작업자 간의 거리.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만큼 하던 힘들이 갈수록 줄어서 끝에는 이렇게, 그죠? 지금 거의 기운치 이하로 들리면, 그죠? 제일 좋겠죠. 자, 밑지 조절입니다. 소음 발생원, 이것은 이제 기계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요. 소음 발생원을 작업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서 소음량을 줄인다.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위치 조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음 발생 지점의 실태조사, 또 규제 기준 확인 후에 적절한 방지 기술을 정해서 효과적인 소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확인해 드리면요, 소음 방지 대책은 네 가지가 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음원에 대한, 두 번째는 전파 경로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소음전 대책, 그 다음에는 작업자의 거리, 네 가지는 바로 기억나시죠? 일단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시작과 끝, 여기 작업자가 있다. 그죠? 그리고 거리 1, 2, 3, 4.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시던 나름대로 제가 오늘 PPT에 있는 내용 외에도, 그죠? 납득할 만하다면 제가 기꺼이 점수를 드릴 테니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거리 감쇄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교재 보시면은 31쪽에 발생원에 저감하면서 물질 진동에 따른 소음과 또 기체 유동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곳 부분만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33쪽의 거리 감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소음원과 작업자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거리 감소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어집니다. 소음도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기하 감소하는데 감소의 정도는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여기서 산술 감소가 아니라, 그죠? 자, 산술 감소가 아니라 기하 감소라는 건 무엇입니까? 산술이라는 것은 이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죠? 이렇게 따박따박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것이 산술 감소라면 기하 감소는요. 1 플러스 자, 잠깐만요. 감소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다시 쓸게요. 자, 1 플러스 1은 감소니까 그죠? 1이라 칩시다. 감소. 그런데 기하 감소라는 것은요. 1 플러스 1 했는데도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하는 스텝 바이 스텝 플러스의 그 개념을 아직 넘어서는 것이죠. 로그 값을 취하고 루트 값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쇄한다. 그리고 이 감쇄하는 정도는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점, 선, 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거리 감소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딴 곳에서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점입니다. 그렇죠? 선입니다. 면입니다. 자, 이 개념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소음이 한 점에서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집니다.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 떨어지면서 물길이 있겠죠. 이 돌이 떨어지면 바로 그죠? 이렇게 물길. 이것이 점어원입니다. 그리고 선어원은요. 이러한 점어원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같이 예를 든다면 한 대의 자동차 소리 이렇게 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선어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점어원이 연결되어 있는 어원이고요. 그럼 면어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선어원들이 모여서 입체화시킨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벽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것이 1차, 2차, 3차원적인 가로 세로 공간의 그런 개념이 면어원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것과 소음 감쇄는 거리 감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점은 얘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폭발음, 연속 혹은 한 대 자동차 소리 이제 멀리 있는 겁니다. 그죠? 선어원은 이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 면어원은 벽면에 방사음, 벽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공간 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피커를 예를 들면요. 점어원은 먼 거리에서 점 하나 울리는 거고, 면어원이라면은 근거리,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점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평히 되어지겠죠. 그죠? 즉 파동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점어원에서 평균파가 되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선어원은 점어원들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출발은 점입니다. 이것들이 여러 개 하니까 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점어원 하나가 있을 때는 평균파 되지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거기도
나름의 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 같은 경우는요, 벽면의 방사, 그죠? 스피커, 근거리의 스피커 소리가 면허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공학적으로 이제 거리 감쇄치를 얘기해 보면요, 점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역자성 법칙을 정해서 거리가 2배 늘어날 때마다 6dB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선음원은 거리 2배 할 때마다 3dB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면허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양한 값들이 있기 때문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형 면허음은 장방형 면허음이 발생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먼 거리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면이라도 점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갖고 있는 교재 3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점음원의 거리 감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자성 법칙을 적용해서, 자, 이거는 뭐 이해 안 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자, 로그 법칙인데요. 자, 이걸 빼고 거리가 2배 늘어날 때마다 소음은 6dB 감소한다. 자, 여기 교재 보시면은 그림 1-11을 보시면은 점음원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R 여기 90입니다. 2R 6dB이니까 84가 되겠죠. 그러면 3R 있죠. 그죠? 3R은 없습니다. 그리고 4R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6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럼 78입니다. 지난주 대면수 나오신 쌤들은 다 이제 설명 들었을 텐데 1, 2, 3, 4가 있는데 왜 3R은 감소치가 없을까요? 바로 거리 2배라는 개념,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죠? 1을 두면 2입니다. 2를 두면 4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3R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음원 같은 경우에는 3dB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자, 75에서 3이가 72.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69가 되겠죠. 그죠? 요 개념. 마찬가지로 3R은 법칙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자, 요 그림하고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요. 그죠? 깔끔하게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면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 면허음과 장방형 면허음, 워낙에 이제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또 이것은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면어머니를 하더라도 이겠죠. 그죠? 점에서 점된다는, 멀리 있으면 이거 자체 그죠? 점이 되죠. 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어머는 또 마찬가지. 그죠? 모든 것들이 이제 멀리서 보면 다 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거리 감쇄의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벽체 차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38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교재 38쪽 펼쳐 놓으시면서 본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벽체 차암입니다. 소음이 발생한 후에 방음 대책은 일반적으로 자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공간만, 거리만 해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수치까지 감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사용하는 자재를 방음 자재를 한다. 그렇죠? 소리를 막는 자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음 에너지가 전파될 때 자재를 만나게 되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하고, 또 일부는 회절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갖고 계신 교재 38쪽에 있는 그림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100% 무조건 중간고사 나옵니다. 자, 이제 소음 에너지 반응 키자가 되어지는데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요 1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요 2번입니다. 그리고 허음제죠, 그죠? 여기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요거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입니다. 자,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요.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교재 이거 뭡니까?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입사, 에너지. 그리고 들어가서 흡수되고 투과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투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흡수된 것은 흡수 에너지. 자, 1, 2, 3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평면에 가서 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자재들은요. 바로 못 나옵니다. 그렇죠? 기류상과 물체상에 그죠? 같은 압력과 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굴절입니다. 굴절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반사되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반사음 에너지입니다. 그럼 6번째는요. 들어가지 못해서 피해서 나는 것을 회절음 에너지다 한다. 그죠? 자, 6가지. 입사음 에너지, 투과음 에너지, 흡수음 에너지, 반사음 에너지, 굴절음 에너지, 회절음 에너지. 요 그림이요. 바로 38쪽에 나와 있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소음 에너지 반응 기작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요 6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허범입니다. 그렇죠? 자, 허범은요. 소리가 재료에 닿았을 때 음파가 재료 내부의 점성, 마찰, 열 전도 등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푹신한 허범제가 소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로 바꾸는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자, 차음입니다. 소리 에너지를 재료가 통하지 못하게 막아 반사시키는 현상을 차음이다 한다. 그죠? 반사음 에너지 혹은 차음 에너지 같은 개념으로 그죠? 반사입니다. 자, 그리고 투과입니다. 이제 반사음 에너지는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벽이 소리가 통하지 못하게 반사시키는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투과는 음파가 소리가 재료를 통과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얇은 벽을 통해 소리가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것을 투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굴절이 있습니다. 그죠? 굴절은 파동이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두 매질. 그죠? 앞서서 이쪽은 기체고 요속은 고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매질의 경임을 통과할 때 속력이 변해서 바로 안 나가고 이렇게 꺾어서 나가. 이것을 굴절이다라고 합니다. 굴절의 특징은요. 두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굴절은 더 크게 나겠죠. 그리고 이제 수면파의 경우에는 물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파동의 속력이 변해서 굴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죠? 굴절이 심하겠죠. 그리고 가시광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장이 긴 빛보다 짧은 빛이 더 굴절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단파장이 더 심하게 굴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 원론적인 얘기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절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회절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굴절은 갔다가 방향이 바뀌는 거지만 회절은 무엇입니까? 아예 PS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파동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에 부딪혔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모서리를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특징은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늘고 긴 파장이 더 회절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이 현상 때문에 소리가 벽이나 장애물의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공간으로 돌아가거나 빛이 아주 좁은 틈을 통과한 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이러한 소리를 참 네 가지, 아니 여기서 앞에서 이제 6가지 의미 있었다. 그죠? 이것을 이제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술이 나옵니다. 소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원리로서는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앞전 소자나 코일 등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풍차가 도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풍차가 빨리 돌수록 그만큼 더 진동이 있으면서, 그죠? 발생되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 에너지는 에너지 발전기는 진동막, 코일, 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리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소가 이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해도 이제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음 방지, 실내 흡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41쪽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는 42쪽이네요. 그죠? 42쪽. 평균 흡음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소음 진동 기사에서는, 그죠? 필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자, 요건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정수, 그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숫자, 그죠? 1 마이너스 알파 반대요. 요거는 흡음률입니다. 분의 S는 면적입니다. 그죠? 흡음률. 이것이 실정수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평균 흡음률입니다. 그렇죠? 평균 흡음률. 보통 흡음률은 위에 바를 흡음률은 시그마 SI입니다. 그죠? 이것은 소음이 발생되는 각 공간의 면적입니다. 면적 합분의 면적과 흡음률 곱하기 한, 그것의 합. 이것이 평균 흡음률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반사가 되어지는데요. 자, 46쪽에 나와 있죠. 자, 소음원 주위에 반사체가 있는 경우 반사체에 가까운 곳에서는 반사미 직접음과 중접되어서 소음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46쪽에 표 1-9번 요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소음원 위치에 따른 소음도 증가, 소음원 위치하고 또 소음원 위치와 P점의 소음도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가지 곳이 있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이 이렇습니다. 공중에 위치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음원이 공중에 있으면 아까 점음 되죠. 그렇죠? 그냥 여기 바로 영향이 받겠죠. 여기 10 같으면 여기도 10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같은 개념으로. 그죠? L은 LP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L은 LP 같은 봤습니다. 이것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점음일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반사가 잘 되는 평면 위. 그죠? 평면. 평면 두 개. 그죠? 평면 세 개입니다. 그죠? 공간. 그죠? 자, 요거는 자체 내 이제 점음이 그대로. 그죠? 한 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을 때, 이제
LP 플러스 3을 해줍니다. 요거는 두 곳이니까 6, 가로 세로 공간 높이니까 9, 그죠? 3, 6, 9, 그죠? 요렇게 대해주면은 바로 소음 위치에 따른 소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점음원은 발생 원인이 바로 수업중에 되어지고요. 한 명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3dB 더해줍니다. 두 명은 6dB, 세 명은 9dB 더해주면 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잔향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6주차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잔향 시간. 이것은 말 그대로 잔향, 향기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향은 향기 향자가는 아닐 거고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47쪽에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로가 시간입니다. 세로가 데시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수치가 대략 한 7, 80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80dB. 바로 이것이 직접음입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죠. 이게 직접음입니다. 그럼 초기 반사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직접음이 나간 후에 뒤이어서 또 반사음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죠? 그 반사음 중에 첫 번째로 반사되는 음을 초기 반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잔향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재 47쪽 보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잔향음은 말 그대로 직접 음이 제일 크고 초기 반사음이 두 번째고 잔향음은 서서히, 그렇죠?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 t 데시벨입니다. 그죠? 직접 음은 그대로 만약에 80이라는 거죠. 초기 반사음은 한 65, 70대입니다. 그리고 잔향음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65, 60, 55, 그죠? 40, 30, 20, 10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잔향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많은 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잔향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잔향 시간은 이 잔향음들이 나와서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잔향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음압 레벨이 직선 거리에서 60dB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요. RT60이라고 합니다. 그죠? 리버랜드 타임이라고 해서, 그죠? 잔향 시간 60dB 될 때까지, 60dB 감소할 때까지 시간 RT60,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48조, 그렇죠? 방음벽 및 소음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